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인공지능 관련 제품 점점 많아지고 있죠. 로봇 청소기 나날이 성능이 향상되고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사용자 습관에 맞춰서 작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캐나다의 인공지능 AI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인 블루닷이 먼저 알아차리고 위험성을 알렸다고 하죠. 자, 오늘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이세돌 구단이 은퇴할 때 바둑을 두었던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 한돌, 이 한돌을 개발한 NHN의 이창률 팀장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창률 팀장은 대학에서 컴퓨터 멀티미디어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인카 인터넷 보안 개발팀에서 백신과 방화벽 등을 개발했습니다. 소프트캠프 정부보안기술연구소에서 문서 보안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네오플 보안팀 책임연구원과 스마트게이트 게임 보안팀장을 지냈습니다. 2013년에 NHN으로 자리를 옮겨 바둑과 퍼즐 등 게임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임 AI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창률 팀장이 개발한 국내 바둑 인공지능 한돌은 2018년 프로기사 탑5와의 빅매치에서 전승을 했고 2019년에는 중신증권배 세계 바둑 인공지능 대회에 출전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세돌 구단의 은퇴전에서는 한돌이 2승 1패로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바둑 인공지능 한돌의 개발자 이창률 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돌은 요새 뭐예요? 지금도 자가대국을 통해서 계속 기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대국이라는 게 뭐예요? 한돌과 한돌끼리 서로 경기를 해서 나온 그 기보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어떤 모델,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서로 학습하는 경기를 하는 게 자가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자기들끼리 대국을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바둑 한 판 두는데 그들끼리는 몇 분 정도 걸려요? 짧게는 1분에서 한 2분 정도. 네. 1, 2분이면 한 판씩 둔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기보가 계속 쌓이는 거네요? 네, 기보가 계속 쌓이는 거죠. 처음에는 지금 방식으로 보면 처음에는 완전히 랜덤한 상태에서 두기 때문에 좀 이상한 수를 두거나 하긴 하는데 점점 집이 어떤 거라는 건지 축이 어떤 거라는 건지 점점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프로 인간 기사를 넘어서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직접 둔 바둑의 기보를 다 입력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한돌 같은 경우에 첫 버전 1.0에서 그런 식으로 너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보를 통해서 학습을 먼저 하고 성능을 향상을 시켰죠. 그렇죠. 네네. 처음에는 인간의 기보를 많이 입력을 시켜놓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하더라. 네, 그 다음 2.0 버전에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네. 방금 소개하는 나레이션에서 봤더니 세계 바둑 인공지능 대회가 있네요. 네네.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씩이나 있어요? 네네. 그러면 바둑 인공지능을 왜 알파고가 우리 제일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건 어디서 구글에서 만들었던가요? 네. 구글 딥마인드라는 자회사에서 만들었죠. 2015년, 13년 정도에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둑 인공지능 개발한 회사가 많아요? 전 세계에? 회사 단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골락시를 만든 어떤 회사, 그리고 일본의 어떤 회사, 그리고 나머지는 오픈소스가 좀 존재하고 후원을 해주든지, 그런 식이라서 회사 차원에서 만드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한돌이 2019년에 그 세계 바둑 인공지능 대회에서 3등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첫 출전해가지고 3등을 했습니다. 1등은 어디가 했어요? 1등은 절에가 했어요. 절예. 예. 그건 어느 나라 어느 회사가 만든 겁니까? 중국의 텐센트라는 메신저라든지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 게임을 또 많이 하는데 그런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수가 한 수 위에요? 한돌보다? 지금 현재로는 작년 그 대회에서 보셨듯이 저래가 1등이고 저희가 실제로 그 예선전하고 만났었을 때 뭐 한 번도 못 이기긴 했죠. 예. 네, 네. 그 이세돌 구단이 한돌하고 은퇴 대국을 하겠다. 그거는 그 한돌 측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이세돌 구단이 먼저 하자고 했어요? 네, 그거는 그 K 바둑이라는 곳에서 그 바둑을 전문으로 방송으로 하는 방송국에서 예, 거기서 섭외를 해가지고 양쪽을 섭외해서 대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알파고 시절이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미 이세돌 구단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돌하고 할 때 한 번가 이세돌 구단이 이겼잖아요. 네. 그러면 한돌의 그 업그레이드 수준이 별로 많이 업그레이드 안 된 거 아니에요? 알파고랑 비교하면? 예, 그 2016년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대결을 할 때는 호선으로 바둑의 규칙을 호선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호선, 맞바둑. 네, 맞바둑으로. 예. 근데 저희는 그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바둑 인공지능이 인간이 바둑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거의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도 승률이 그렇죠. 90% 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젖바둑을 했죠? 네네네. 2점 놓고 시작하는 네, 거? 2점을 먼저 놓고 승패에 따라서 그 한 점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죠, 사실은. 엄청난 차이죠. 예. 뭐 예를 들자면 그 프로 기사랑 그 아마추어 최고수 뭐 6단 정도일 경우에 한 2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뭐 그리고 그 바둑 국가대표 분 코치분께서 얘기하시기로는 뭐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뭐 30m, 50m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m, 50m 정도나? 네, 2점, 3점이. 예. 네. 근데 무슨 한돌이 어떤 예측할 수 없었던 실수를 했다면서요, 한 번? 첫 대국에서 그 실수는 사실 그 뒤에 일어난 건데 한돌이 원래 그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본 바로는 78수였는데 그 78수를 한돌이 예측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러니까 승률이 너무 낮아져요. 네. 그 승기가 확 넘어갔기 때문에 승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떤 도를 선택하든 다음 수를 선택하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상인 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승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골라야 하니까. 네. 예. 그리고 한돌 같은 경우에 원래 젖바둑에 맞게 학습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자체가 젖바둑용이 아니었다. 네네. 예. 그래서 연락받은 게 한 2개월 전이었고 저희가 그 2점 젖바둑에 대해서 학습한 건 한 달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넘게 계속 학습을 해온 상태라서 괜찮았는데 젖바둑은 처음 했었고 그렇지만 뭐 삼국에선 다시 또 이기긴 했죠. 네. 이세돌 구단이 대국 후에 바둑으로 따지면 강하지 않다. 내가 아닌 좋은 후배들이라면 너끈히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약간 얕잡아 보는 듯한 말을 했어요. 개발자로서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뭐 결과가 이렇게 실제 1국에서 이렇게 한돌이 패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는 있죠. 하지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가 젖바둑용으로 이렇게 학습이 된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뭐 열심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그 보완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그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를 좀 일단 바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뭐 인터뷰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확실히 그 데이터가 좀 젖바둑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상태에 대한 그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세돌 구단이 그 본인보다 순위가 높은 그 프로 기사들 후배들이라면 더 잘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젖바둑을 트레이닝을 할 때 학습을 할 때 당연히 그 다른 기사분들한테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성적이 우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그 괜찮을 거라고 충분한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그렇지는 않았을까. 알겠어요. 그 아까 세계 1등이라는 중국 전례하고 한돌하고 두면 거기도 한 2점 깔아야 됩니까, 한돌이?
지금 현재 결과로는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기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알파고는 은퇴했다면서요? 알파고는 알파 제로라는 버전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죠. 알파 제로? 네, 알파 제로. 그 알파고의 제로 버전. 알파고의 버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뭐 처음에 만들어진 건 알파고 판이라고 논문에서 나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알파고 리라고 해서 이세돌 구단하고 경기했던, 그 다음에 커제랑 중국에서 했던 알파고 마스터, 그리고 알파고 제로, 완전히 인간의 어떤 그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자가대응만으로 발전을 한, 그리고 그 뒤에 또 체스라든지 일본 장기 같은 곳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해서 나온 게 마지막에 알파 제로. 마지막 버전. 알파 제로가 그럼 가장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예, 가장 마지막. 그 수준도 절회하고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한 다른 기술들은 비슷하다라는 가정하에 사용한 데이터가 자가대국을 3,000만 게임 정도를 했거든요. 정확히는 2,900만 게임인데, 그리고 알파 제로 같은 경우에는 1.4억 게임을 했어요. 되게 많은 게임을 했죠. 근데 한도는 한 수천만 게임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저희가 중신증권배 세계 바둑 인공지능대회에 출전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쪽 개발자를 저희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다른 것도 물어봤는데 다 시크릿이라고 얘기하면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가대국은 몇 판 정도 했느냐라고 했더니 10밀리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0억 게임. 절회가? 예. 와. 너무 엄청난 숫자라서 이게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저희도 보다 보니까 기본적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지만 뭐 그렇게 아예 먼 숫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자가대국이 누적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력이 강해지는 거로군요. 그러니까 그 대국 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경기들을 많이 해봤다. 다양한 수들에 대해서 많이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그런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인공지능 연구나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나 보군요. 네, 저희가 바둑 인공지능 대회에 출전을 했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중신증권이라는 회사도 되게 큰 회사거든요. 그 대회를 개최한. 근데 본인들의 사업의 방향 같은 걸 인공지능 바둑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총재가 직접 막 자세하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00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자기들이 원래 하던 그런 사업들에 이렇게 인공지능 쪽도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도 너무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인원도 훨씬 더 많고 그쪽에는 서버도 아주 많죠. 워낙 큰 회사라서 서버도 많고 투자 액수도 우선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겠군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국내 바둑 인공지능이 한돌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죠. 네, 원래 좀 유명했던 게 돌바람이라는 바둑 프로그램이 있고요. 초창기에는 돌바람이 우승한 적도 있어요. 세계 바둑 대회에서 인공지능 대회에서. 그리고 고등과학원의 바둑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프로그램도 성능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바람, 바둑이. 한돌. 국내 대회도 있나요? 국내 인공지능 바둑 대회도 있어요? 아니요, 아직 국내 인공지능 바둑 대회는 없습니다. 자,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던질 질문이 이런 바둑 인공지능을 왜 개발하는 거예요? 저희가 2016년에 알파고가 실제로 인간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었거든요. 예전에는 체스에서도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프로그램이 이기긴 했었는데 체스하고 또 바둑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풀 수 있는 난이도에서. 근데 바둑을 풀 수 있을 정도의 머신러닝 기술이라면 머신러닝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야를 예.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머신러닝 쪽에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머신러닝의 이러한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면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뭐 게임을 서비스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광고 그다음에 뭐 결제에 어떤 결제를 할 때 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클라우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 그런가요? 예. 머신러닝 스스로 학습 자가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결제에 도움을 준다? 광고에 도움을 준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고객이 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예. 그 상품이 자기한테 적절하게 추천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저렴하고 자기가 좋아할 만한 어떤 뭐 옷이라면 어떤 색상, 디자인 그런 것도 있을 건데 현재의 기술들 가지고는 통계를 대부분 좀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조금 예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이용해서 빈도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옷을 좋아한다라는 걸 물론 정확하지는 않죠. 그 정보 자체가 좀 약간 적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의 과거 구매 패턴을 쭉 축적해서 분석하면 이 사람은 이런 색깔 옷을 좋아하고 뭐 이런 장식을 좋아하고를 알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데요. 근데 그 과거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통계만으로 그냥 그 사람이 구매한 이력만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고 보면 그렇죠.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머신러닝에서 이 기술은 강학습 쪽에 좀 가까운데 이 강학습이라는 건 이렇게 그 보상이 최대화되는 그러니까 이 고객이 자주 구매를 했던 패턴이라든지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산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게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통계 많이 샀다 정도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건데 그런 특성들의 관계도 있을 건데 그런 관계들도 그 보상이 높은 쪽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이 높은 쪽으로 학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강학습을 약간 설명을 드리려면 예. 기존에 있는 다른 그 머신러닝의 분야랑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 강학습과 그 원래 머신러닝에 크게 나눌 때 지도학습이 있고 강학습이 있고 비지도가 있거든요. 근데 뭐 지도학습, 네, 강화학습, 예. 비지도. 네, 예,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예.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답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사진을 넣어주고 이게 강아지다라는 정답 레이블이 예. 있어야 되고 예. 예. 비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강아지의 그 생김새가 비슷하다라는 걸 어떤 그 뭐 어떤 걸 찾아서 특징을 찾아가지고 그건 뭐 공식이 될 수학 공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비슷한 부류들끼리 묶어주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없어도 가능은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묶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지도 학습에 비해 가지고 강학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과 개라는 정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강학습은 정답이 없어도 돼요. 정답 대신에 이 개를 맞추면 이거에 대해서 뭐 플러스 1점, 플러스 100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준다. 보상을 해줘서 그 보상이 제일 큰 쪽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보통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예. 뭐 물론 뭐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경우나 뭐 먹을 때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좀 더 운동을 잘하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니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약간 좀 이건 웃긴데 예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이 배울 때랑 이게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둑 둘 때 지금 요번에는 내가 둘 만한 곳이 한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한 곳을 딱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딱 선택을 하면 그게 내가 승리로 이어질 즉 보상이 강화되는 쪽을 선택하는 기술이죠. 맞습니다. 그 기술을 응용해서 광고나 이런 데도 써먹을 수가 있다. 네. 실제로 그런 그 응용 기술로 해서 상품화되거나 뭐 그런 것들도 이미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쇼핑에서 예. 광고에서 그런 추천이 좀 크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에 과거 논문은 그냥 딥러닝을 적용했다. 머신러닝에서 딥러닝 최신 그 머신러닝 기법인 딥러닝을 적용한 정도였었다라고 하면 최근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유저가 더 많이 시청하는 쪽으로 그게 보상이 되거든요. 그런 네. 식으로 네. 강학습을 적용해서 예, 좀 더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동영상을 추천해 주죠. 영상 추천 기능이 훨씬 네,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다. 네, 이런 네, 거로군요. 맞습니다. 한돌은 개발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한돌은 2017년 초부터 개발을 해서 그해 말에 그 1.0이 나왔는데요. 이때는 인간 기보를 사용해서 성능을 좀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그 인간의 기보는 아예 배제한 채로 이렇게 한돌기 자가 대국을 통해서 예. 예, 기존 1.0에 대해서 한 90% 이상의 승률이 나오는 그런 예, 한돌 2.0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작년에 3.0을 만들었는데 뭐 앙상블 추론이라든지 통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계 바둑 인공지능에 첫 출전해서 3위를 했었죠. 네. 이거 개발하시기 위해서 바둑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창률 팀장도 바둑 좀 두세요? 아니요, 바둑은 거의 잘 못 떴었습니다. 원래 바둑은 잘 못 떴었고 예. 그런데 그 회사 내부에 그 NH 한게임 바둑이라는 그 서비스라는 기획하는 기획팀인데 거기에서 그 프로 7단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동호회를 만드셔서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 조금 배웠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게 정석이라든지 외워야 되는 게 많죠. 예, 되게 예. 많더라고요. 예.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뭐 개발을 해야지 이거 바둑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는 예, 힘들 그러니까 것 같아요. 바둑 인공지능 개발자는 바둑 몰라도 되는군요. 기본적인 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개발 과정에서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요? 누구랑 대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계속? 일단은 그 한돌이 그 초기 학습한 모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점점 더 실력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전의 한돌 모델들이 계속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델들하고 이렇게 경기를 해가지고 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오픈 소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오픈 소스 바둑 인공지능들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성능을 확인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가대국을 자기 스스로 계속 하는 거니까 더 이상 개발자가 할 역할은 없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더 새로운 버전을 더 만들어야 되나요? 예, 저희는 그 뭐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서비스에서 뭐 그 이세돌 구단하고 뭐 대결을 했었을 때 사용했던 뭐 규칙인 뭐 적바둑 같은 거. 네. 네. 그다음에 한돌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돌 한 버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 약간 좀 기풍을 뭐 좀 공격적이라든지 방어적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기풍들을 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거는 사실 프로 기사들이 좀 약간 도도 좀 질 정도니까 일반 유저들도 좀 배울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거. 수준 낮은 단계도 수준이 낮고 좀 더 개발.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예. 프로 기사들끼리 맞대국 할 때랑 프로 기사랑 인공지능하고 대국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실제 그 프로 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긴 한데요. 예. 뭐 커제 구단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프로끼리 인간끼리 둘 때는 약간 심리전 같은 것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전. 네. 그렇죠. 원래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석대로 둔다라고 하면은 그 여기에는 안 둘 그런 수를 둬가지고 상대방을 당황을 시킨다든지 네, 그랬을 경우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도 잘 수 읽기를 해서 이렇게 두 개 좋은 수를 찾으면 되는데 그렇지 예. 않고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바둑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경기를 할 경우에는 바둑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허를 찌른다고 해도 사실 뭐 계산한 대로 예, 당황하질 않죠. 당황하지 인공지능은. 않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두들겨도 예, 전혀 미동도 없다. 허재가 그래서 그때 예, 경기하면서 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기사들은 왜 한 명 한 명의 기풍이란 게 있잖아요. 바둑 인공지능에도 기풍이란 게 있어요?
사실 최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사실 기풍은 다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글쎄요. 근데 그 전까지 학습시키는 방식들이 조금씩 틀리니까 예. 한돌 같은 경우에는 초반, 중반, 후반 어떤 쪽에서도 예, 강하다,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한다라고 박정환 구단이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절에 다음으로 좀 잘하는 바둑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건 골락시라고 골락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공격적으로 예,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공격적 기풍을 갖는 인공지능도 있고, 네. 시종일관 비슷한 인공지능도 있고, 네. 어떤 학습을 주로 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어때요? 이런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실생활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먼 미래를 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인간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아주 단순 반복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처음에는 조금씩 대체를 해서 그런 것들 말고 인간은 조금 더 고수준의 일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성능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적용이 돼서 성능을 좀 더 높여서 더 나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앞으로도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앞으로 더 개발해보고 싶은 분야는 어디가 있어요? 일단 저희는 게임 AI 팀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바둑도 게임이고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게 캐주얼 퍼즐 게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쪽에도 지금 이미 좀 하고 있기는 하고 게임 있고요. 시장, 게임 개발. 게임 네. 개발. 예. 네. 그쪽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약간 실생활 현실하고 좀 약간 관련이 있는 것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천 같은 거 상품 추천이라든지 광고 이런 쪽에도 좀 같이 좀 해서 네.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은퇴 경기 상대죠. 바둑 인공지능 한돌의 개발자 NHN의 이창률 팀장을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